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박상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절화류 표준 규격 설정 및 체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 역시 한국화해 자조금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한 과제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을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하고 포장해서 등급을 분류를 하고요. 규격 포장재로 출하하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를 정하고 있고 농산물 표준 규격을 운영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해서 현재 81개 항목의 등급 규격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화해류 표준 규격 역시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국화, 카네이션과 같은 5개 절화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 규격이 처음으로 제정돼서 운영되다가 2011년에 절화 23개 품목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12년부터 현재와 같이 절화류 17개, 분화류 3개 해서 총 20개의 품목이 고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준 규격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등급 규격이고요. 하나는 포장 규격입니다. 등급 규격에서는 꽃이나 줄기, 신선도, 고르기와 같이 절화의 품질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포장 규격에서는 이제 거래의 단위라든지 이제 포장에 관련된 방법들, 그리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 규격의 구성을 간단히 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품질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으로 특, 상, 보통 3개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밑에 크기 구분이라 그래서 한 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특 1, 2, 3, 상 1, 2, 3, 보통 1, 2, 3 등 총 9개의 계급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 규격은 한 묶음의 본수를 기준으로 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표준 규격품이라고 하는 문구를 포함한 품목, 산지, 그리고 품종명, 등급,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이나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화류의 표준 규격이나 운영의 현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의 화해를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준 규격에 대한 인지도 내지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화해자조금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화해 생산자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 규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답한 분들은 31%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규정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긍정적인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운영도 실효적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화를 취급하는 5개의 공영 도매 시장, AT 화해 공판장을 포함한 광주 원예농협, 부산 엄궁동, 부경 화해, 영남 화해 농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 기준이 다 다릅니다. AT 화해 공판장만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운영하는 규격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 외에 부산이나 부경, 영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상 보통이라고 하는 품질 규격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부산 화해는 거의 대부분 다 특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경이나 영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등회라고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화 등급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는데 출하되는 절화의 등급을 1차적으로는 생산자가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등급 판정을 하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에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1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매사들이 실제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상장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경매사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생산농가 수준에서 절화의 등급을 판정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시 재판정을 한다는 게 경매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재동 화해공판장에서 거래가 됐던,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 굉장히 일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미의 경우에 흑반병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앞상이나 자상 때문에 꽃이 찢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흰가루병 같은 것들이 잎에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특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재동 화해공판장은 그나마 이제 규격 포장재를 통해서 출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지역에 있는 공판장들은 거의 대부분 신문지라든지 사료지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비규격 출하가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아마 지역에서 생산된 화해류들이 지역에 있는 공판장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규격 박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형태의 유통 방식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규격의 운영 차원에서는 어떤 수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옳은지에 대한 이제 검토는 한 번쯤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고시된 등급 표시의 의무 기준들이 17개의 절하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화해류들이 등급에 대해서는 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 표시를 불이행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시하고 있는 17개 그 규격 품목이 과연 시장에 적합한 품목들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5개 도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내역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최근 9년 동안 2013년부터 2021년까지 5개 공영도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래 품목 수가 2013년에 205개에서 2021년에 242개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되고요. 또 17개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 표준 규격의 품목들이 과거에 처음 93년도에 설정되었을 때는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절하 품목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사가 가능한 2013년도에서 이미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품목들이 2개의 품목들이 존재했고요. 2021년도에서는 4개 품목이 이미 20위권 밖으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품목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영도매 시장의 자료만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실제로 17개 품목 중에 1개 품목은 이미 밖으로 벗어나 있었고요. 17개 품목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라넌큘러스라든지 유스가스, 유칼립투스 같이 새롭게 이제 생산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절화류나 절지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비해서 규격들은 오히려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어떤 화해 산업의 품종의 품목의 트렌드들을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거래되어 있던 품목들 가운데 상위 70개 품목들을 1위부터 70위까지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그런 품목들이 실제 2021년도에 1등부터 꼴등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재미있는 게 물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금호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순위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킹 같은 경우에는 19위였다가 64위까지 떨어져 있고, 소철도 20위였다가 45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화환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화환에 이제 배경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한 가운데 핵심으로 딱 꽂혀서 있었던 그런 드라세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튤립이나 라넌큘러스나 프리지아나 이런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유스가스 이렇게 꽃꽂이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류들의 어떤 소비 패턴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화해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이나 거래되는 양들이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보리사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처음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게 2021년도에 29위까지 오르는 케이스들을 볼 수도 있고요.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양재동에 출하가 됐다가 처음 출하될 때부터 35, 27위로 굉장히 높은 거래액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품질 등급별로 과연 이게 적절하게 등급이나 규격이 제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 또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절화류의 평균 가격들을 보시면 특, 그 다음에 상, 보통의 형태로 해서 평균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 내에서는 이제 길이 등급에 따라서 1급, 2급, 3급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 책정이 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에서 특, 상, 보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절화의 길이에 따라서 나오는 등급들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등급 기준과 어떤 크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 두 가지가 굉장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9개의 기준, 특상 보통 1, 2, 3급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양재동 화해공판장밖에 없어서 양재동 화해공판장의 최근 9년간의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특으로 거래가 되는 비중이 67% 정도 되고요. 상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31%, 그러니까 보통으로 거래되는 기준은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작물별로 좀 나누어서 보면 거베라, 그다음에 리시안서스, 백합, 아이리스, 요런 애들은, 알스트로메리아, 요런 애들은 거의 98% 이상이 다 특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상이나 보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국화는 오히려 상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고요. 수국도 상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과연 이게 작물별로, 품목별로 적정하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이에 반면에 또 우리 특상 보통은 사실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길이는 사실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되잖아요. 1급, 2급, 3급의 비중은 1급이 불과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급은 54%, 3급은 29%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해서 내가 출하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은 굉장히 유연하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길이로 평가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2급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품질이라는 규격을 만들어낼 때 어느 하나는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수용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느 하나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규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매 가격은 이제 속당 경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본당 경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묶음의 단수에 의해서 경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이러한 한 묶음의 본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 보면 이건 똑같은 스프레이 국화입니다. 이건 5번이 한 속이고요. 이건 6번이 한 속이고 이건 7번이 한 속입니다. 예, 이거는 대국입니다. 이 10개가 한 속이고요. 이건 20개가 한 속이고요. 그 다음에 꽃도라지, 리샨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속에 묶여져 있는 본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경매 가격에서 실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유통량이나 거래량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이제 본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정해져 있는 표준 규격의 표시 방법도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개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화 같은 경우에는 뭐 특으로 하려면 꽃봉오리가 2분의 1 정도 개화가 돼야 되고 장미 같은 경우에 특을 받으려면 꽃봉오리가 5분의 1 정도 개화가 돼야 됩니다. 도무지 2분의 1이 어느 정도고 5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모든 품목에 있어서 개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분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이제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동일한 날짜에 거래가 되고 있는 해바라기입니다. 이렇게 땡땡이 아직 봉우리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부터 약간 벌어진 거, 완전히 거의 개화가 완료가 되어가는 형태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다 출하가 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장 맞춤형 규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대한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하류 표준 규격을 VBN이라고 하는 알스메로 화훼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VBN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유럽이 이런 VBN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 규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러프하게 찾은 것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절화가 250개 품목, 분화가 220개, 그다음에 정원용, 가든용 품목이 한 450여 개 해서 900여 개 품목의 규격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규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절화 공통 규격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적어도 유통을 하려면 이 정도의 조건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통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처리와 같은 내적 품질 조건, 그다음에 품질 등급 B1 등급, 그다음에 개화 정도 1에서부터 5단계 이내에 있는 그 이외에 있는 것들은 아예 출하 자체를 이제 못하게끔 막고 있는 이제 최소한의 유통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품질에 대한 등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퀄리티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웬만한 이제 품질들은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균일도 측면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허용치를 정할 거냐. 5% 이내에 있는 정도의 편차 정도면 이해를 해주고 이게 이제 중결점이냐 경결점이냐에 따라서 이제 허용 수준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균일도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품질 검사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질 수 있는 경결점이나 중결점에 대한 사항들을 나열을 해놓고 여기 이제 홀수로 되어 있는 코드 번호는 이제 중결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짝수로 되어 있는 코드의 네임들은 이제 경결점으로 해당이 되고 있어서 이제 홀수의 코드명에 몇 개의 인스펙션 코드에 체크가 되느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제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 결점의 수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는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결점이 아무것도 중결점, 경결점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A1 등급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결점 하나가 인스펙션 코드에 체크가 되면 A2 등급, 그리고 중결점이 하나 이상 발견이 되면 이제 B1 등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결점 중에서도 뭐 보트리티스 같은 잿빛 곰팡이병이 발견이 된다거나 뭐 하게 되면 뭐 중결점이 하나만 발견이 된다 해도 B1이 아니라 바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유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계급으로 네덜란드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이외에 이제 품질을 등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화의 경우에 절화장이라든지 절화중, 그다음에 개화 정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개별적으로 표기하게끔 코드화돼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절화의 길이는 25cm다 그러면 그냥 25cm로 그냥 표기만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처럼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코드화해서 표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시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품종이 나타낼 수 있는 특성들을 이렇게 표기하는 형태의 표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품목들이 다 이렇게 사진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절화들이 다 이렇게 사진의 형태로 해서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절화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3개, 4개, 6개를 놓아도 이용하고 있는 트롤리에 정확하게 매칭될 수 있게끔 블록 쌓기가 가능한 형태를 굉장히 규격화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포장재들은 모든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식 박스 역시 3개를 넣느냐 4개를 넣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블록 쌓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표준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은 지금과 같이 거의 동일하게 3계급으로 하되, 대신에 크기 등급을 이제 코드화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훼 시장 자체 품목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품목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화 품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절화 공통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유통을 위해서 적어도 갖춰야 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결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을 하기 위한 최소 품질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 등급을 1, 2, 3급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컬 마켓에 유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유통이 되던 어떤 절화의 길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80cm짜리 1m짜리 절화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 잘라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하던 것들을 차라리 절화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꽃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표기하는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개화 정도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류 표준 규격과 등급 규격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이제 크기 등급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표시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했고, 개화 정도,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들도 여러 가지 절화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포장 규격에 대한 표시 기준도 지금에 있는 표준 규격품에서 크기 등급도 40, 50, 60, 70에서 그냥 표기하는 형태로, 일부 농가들은 현재 이러한 표준 규격품에 대한 표시 문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꽃수나 소화수 표시할 수 있게끔 하고, 품위 등급을 이제 별도로 특상 보통으로 3계급으로만 구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도 이제 샘플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사실 이제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 1993년도부터 표준 규격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의 한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규격 자체가 유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다 공정거래도 증진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익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나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최대한 규격을 단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산지유통센터 APC를 구축을 해서 실제로 공동선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가 되게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로즈피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 농가들의 것들을 공동으로 선별해서 출하하는 부분들을 잘 하고 있어서 다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화훼의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주요 자료들은 관련된 내용을 참고했고요.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